지각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프트한 중요한 인프라가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새로운 메인넷을 론치한 그런 회사명은 리버벤스입니다. 리버벤스의 이응로 대표님이자 그 기스트의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응로 교수님 뜨거운 박수를 안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이응로 교수입니다. 저희가 과기원에서 교수 창업 기업을 만들었고요. 이 교수 창업 기업의 임무는 학교의 기술을 가지고 기술 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기원의 기술 가지고 메인넷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명칭은 이제 월드랜드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땅.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하죠. 저희는 이제 2022년 5월 올해 5월에 픽스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R&D 사업은 6월, 해외 사업은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 스페이스는 이 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인넷일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로컬로 왔을 때는 뭐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저장 공간도 충분하니까 스케일링 문제가 없어요. 스케일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글로벌 메인넷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인넷은 천천히 동작하는 게 맞고 로컬로 내려왔을 땐 빠르게 찍어내도 되고 블락 사이즈가 커도 되고 뭐 서버 하나에서 돌려도 되고 그럼 뭐 프루브 오브 오토리티 같은 걸 써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스페이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 포션들이 금융보험업, 에너지, 공공부문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FTX, 뭐 US 테라, 데스 스파이럴 이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확장성 트릴레마인데 이 글로벌 메인넷일 때 의미가 있다. 확장성 트릴레마는 로컬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글로벌 메인넷일 때 어떻게 그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블록 스페이스를 늘리거나 혹은 속도를 높이거나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 이제 그 문제를 저희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더리움 2.0은 중앙집중형으로 해서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다 디자인을 해서 이 순간에는 누가 리더가 되고 그 다음 순간에는 누가 테스팅하고 누가 밸리데이션하고 그것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해서 딱딱딱딱 정해놓은 대로 가게 만드는 게 이더리움 2.0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스 플러스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다 디자인한다. 근데 바텀업 방식은 글로벌 메인넷 밑에 스케일링 솔루션을 누군가가 제공을 하고 애플리케이션별로 지역별로 제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쓸 때 그때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이 완성이 된다. 즉 옆으로 볼 때는 병렬적으로 많은 블록체인이 연결이 되는 거고 계층형으로 글로벌, 국가형, 지역형으로 연결이 되면서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바텀업 방식이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드 체인, CK 롤러, 뭐 이런 옵티미스틱 롤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식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탈중앙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컬이나 혹은 뭐 국가형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너무 그 노드의 숫자가 적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거나 누군가가 다 결정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고 이제 여러 사고들이 뭐 논인 사이드 체인에서도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드포크를 진행하는데 커뮤니티한테 알리지도 않고 진행하고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다음에 웜홀 해킹 사건도 크로스체인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이것은 이제 체인 연결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난 사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5월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각 위원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우위성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보고해라.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서명함수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생겨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IBM을 올해 11월에 방문한 양자 컴퓨터 만드는 랩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NIST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런 암호 중에 이제 레티스 코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호 이론에 기반한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메인넷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판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고 무슨 플랫폼이냐? 각종 앱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즉 이더리움하고 버추얼 머신은 똑같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담을 수 있는 앱은 우리도 다 담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에서 메타매스크에다가 연결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은 네트워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브릿지를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 연결해서 이제 보안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이제 탈중앙화하려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더리움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은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겠다. 그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만든 그 개발사 혹은 재단은 탈중앙화에서 사라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컬이나 국가형 블록체인 국내에서 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라 글로벌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드와 사용자가 고르게 분포한 메인넷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Verified Comput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류 정정 부호에 기반해서 만든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몇 개 고칠래라는 것을 가지고 난이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걸 갖고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이 마치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할 일만 하는데도 합의에 이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수백만 개의 노드가 서로 합의에 이르려고 할 때 합의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비잔틴 폴트 토런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더리움 2.0이나 알고란드에서 쓰는 합의 알고리즘 같은 거는 한순간에 100개 노드면 더 이상 그 합의 노드에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스케일링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합의 알고리즘은 진짜로 합의를 하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 통신을 해가면서 나 이거 한 거 마저 묻고 마저 하고 대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방식은 이제 해시 POW 알고리즘의 장점인 그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합의에 이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P2P 노드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탈중앙성이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이미 논문을 다 퍼블리시했고 19년, 20년도에 그리고 이제 모든 노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독립적으로 통신 없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수행함으로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대규모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 중에 한 가지 과정을 추가했는데 동전 던지기 함수를 Verifiable Random Function으로 만들어서 내가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는 그 연산이 많이 요구되는 컴퓨테이션에 참여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 근데 동전이 빈변이 나왔다. 그러면 그 노드는 그 블락을 채웠다가 그러면
다 동전 앞면 나왔다고 거짓말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verifiable random function이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해서 속간할 수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랜드 네트워크의 개요는 코인을 발행하는 메인넷이고 이더리움 같은 페이먼트 용도고 EVM 호환성, 즉 이더리움하고 그 버추얼 머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차년도 후 차년도 계획에는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해서 EVM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도 이더리움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더리움 커뮤니티한테 다 공개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요. 말씀드렸던 BCA 알고리즘이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 발행 스케줄은 이제 4번의 반감기를 가진 다음에 4%씩 증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작은 네트워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글로벌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하는데 이더리움의 모든 블락 1,500만 번째 블락까지 즉 포스로 이전하기 직전 블락까지 해서 계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지갑 그 다음에 앱을 다 승계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는 다오로 할 것이고 토큰 세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이트를 여기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를 4번 가진 다음에 연 4%씩 증가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이 타 경쟁 블록체인들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타 블록체인들은 그냥 이더리움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가령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브릿지만 이더리움에다가 연결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독특한 우리만의 합의 알고리즘, 대한민국 과기원에서 만든 합의 알고리즘으로 에이직 칩을 못 만들게 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체인과 체인 간을 연결할 때는 DCPO 복합체인 연결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는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술 완성도는 높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생태계를 확보할 것이냐 그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3년 플랜 혹은 5개년 플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하는 것이고 그 스케일업 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한다. 그래서 1,500만 개의 블락을 계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지갑 사용자 뎁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계승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로 합의 알고리즘 하는 거고 이 순간서부터 BCI 알고리즘으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바뀌게 되고 제네시스 블락에서 42만 42 밀리언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발행한 것을 가지고 이 생태계를 에코를 생성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5년 후에는 이 탈중앙화돼서 우리 자체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춰서 글로벌 네트워크 탈중앙화된 글로벌 메인넷으로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및 런칭 스케줄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2, 3년 동안 테스트넷만 돌려왔는데 이제는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고 토큰 세일을 한번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 할 때는 글로벌 런치패드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누구나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참여자의 탈중앙화도 이루는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세법이나 그 다오법에서도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면 규제를 받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제 글로벌 메인넷이고 사람의 구성원도 이렇게 탈중앙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 규모는 22,000개의 이더를 받는 게 목표고 저희의 기술 가치를 1.2 밀리언 즉 저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했던 게 한 3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값으로 이 기술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1차, 2차, 3차 세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거버넌스는 다오를 해서 아까도 규칙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과 집행을 하고 모니터링은 이더 스캐너로 하고 집행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단의 탈중앙화 정책. 그래서 제네시스 블락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재단한테 이만큼을 줬는데 이거를 재단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재단 지분을 계속해서 써서 5년 후에는 탈중앙화해서 사라져 나가겠다. 혹은 20% 미만으로 맞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통량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통량과 보유량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인셉션 포인트에 갇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지갑 계승 이벤트를 했을 때 10%의 지갑이 계승되었다고 봤을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0.01%의 가치를 갖는다고 선정했을 때 이만큼 가치고, 메인넷이 런칭됐을 때 좀 점프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5년 동안 에코를 생성하는 노력을 해서 자금을 활용했을 때 효과를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단에서 5년 동안 개발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 그만큼 사용되는 코인의 양은 이만큼이고, 이것은 제네시스 블락에서 생산했던 코인의 7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는 재단의 영속성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월드랜드 다오에서 하는 역할은 월드랜드 개발, 그다음에 아카데미, 그다음에 월드랜드 글로벌 이런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넷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재단, 투자자, 개발사, 노드 사업자, 사용자, 뎁 사업자가 있어요. 이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서 또 뎁 사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뎁 사업자 하나를 봤을 때 뭐 이 안에 유니스왑도 있는 것이고, 혹은 NFT 미팅 서비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생태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도 투자자가 있고 개발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드렸던 에코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저런 생태계가 잘 생겨나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NFT도 이제 잘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지자체나 혹은 기업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블록체인으로 솔루션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3년간 네트워크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 정도 효과를 목표한 대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늘 국제적인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IEEE 트랜잭션 사이버네틱스 거기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과제를 수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이제 월드랜드 메인넷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12명의 임직원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사람이 김항진 이사는 이제 아이콘 루프의 초기 멤버고, 김영식 교수는 CTO이신데 이제 조선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연구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진으로 몇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와 이제 단연간 협력을 같이 해 보셨던 분들이 박창희 거범테크 대표, 이번에 MOU를 맺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님의 지지오16, 그 다음에 송희규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제가 ITRC 센터장으로 있는 ITRC 센터의 참여 교수님들, 문승현 전 총장님, 이정혁 판사, 홍보부문, 그 다음에 코인 평가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네트워킹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정말 좀 어렵죠. 네, 저도 사실 메인넷은 어려운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웹3와 다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항상 기초가 되는 거는 결국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 메인넷 들어가는 관문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피할 길이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남의 것에만 또 다 의존할 수도 없잖아요.